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2학년도 11월 9일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지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12월에 진행되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꼭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시험 치도록 하세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동류항이죠.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 그냥 x제곱끼리 계산, 그 다음에 xy 계산, 상수항은 없어지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집합. 개수를 빼는 게 아니에요. A 차집합 B를 먼저 구한 다음에 개수를 구하는 거죠. 차집합 B, A에서 교집합인 거 3개 제외하고 나면 1, 3, 5가 남게 되고요. 이때 A 차집합 B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3이 됩니다. 다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가 Z바일 때 라고 했으므로 Z바를 먼저 구해볼게요. 어디만 바꿔야 돼요? 그렇죠. 허스 부분의 보호만 반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Z 플러스 I Z바, 따라서 2 플러스 I에 I 곱하기 2 마이너스 I를 하면요, 2 플러스 I에 2I 마이너스 I 제곱이 돼요. 자, I 제곱은 뭐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므로 2 플러스 I에 2I 그리고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 플러스 3I 5번이네요. 자, 다음 4번 하겠습니다. 부등식인 경우에 어떻게 얘기했죠? 숫자 쪽이면 사이값, 문자 쪽이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자동으로 나오게 암기를 하라고 말해뒀습니다. 자, 지금은 숫자 쪽이니까요. x-2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또한 이렇게 부등호가 나와 있고 부등식의 개수를 구할 때 정수 개수 어떻게 구하죠?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고요. 지금은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2를 해줍니다. 따라서 답은 7이 되겠네요.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요, 큰 것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되고요. 둘 다 등호가 없을 때는 큰 데서 작은 걸 빼주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5번 볼게요. 좌표편만 위에 2점이 있고요. 이때 직선의 y절편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쵸? 직선의 방정식 먼저 구해야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y 빼기 y좌표 둘 중에 아무거나 한 점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1,2를 선택해서 가져올 거예요. 기울기 볼게요. x 증가량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5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1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y-1은 3분의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1이고요. 양변에 3을 곱해주면 3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1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y절편이에요. y절편은 x의 0 대 2 꼭꼭 기억해 주세요. 그쵸? 그럼 x에 0을 대입하면 없어지고요. 따라서 3y는 7, y는 3분의 7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자, 등식이 나와 있고요.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네요.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므로 그냥 좌변과 우변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 좌변은 2x제곱 ax 플러스 1이고요. 우변은 bx제곱 플러스, 바로 묶을게요. bx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하므로 b는 2가 되고요. b가 2니까 a는 3이 되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5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다음 7번을 볼게요. 연립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식부터 먼저 볼게요. 이 x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므로 정리하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요. 밑에 있는 건 인수분해를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를 인수분해하면 6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이 되고요.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6을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떻게 되죠? 숫자 쪽 사이값 기억해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고요. 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돼야 되죠? 연립이기 때문에 공통 범위 따라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3, 4, 5, 6을 더하면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4번이겠네요. 다음 8번 문제. 집합 x가 0, 2, 4로 나와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수함수라고 나와 있네요. 상수함수의 뜻이 뭐죠? 모두 같은 숫자로, 하나로, 몰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x가 0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니까 0 하나만 되겠죠. 그러면 3x 플러스 2에 들어갈 수 있는 x의 값은 0밖에 없어요. x에 0을 집어넣으면 값이 2가 나오고요. 상수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0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4를 집어넣든 전부 다 이것은 2로 가야 합니다. 그쵸? 자, 그럼 밑에는 어떻게 0을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뭐죠? 4 플러스 2a 플러스 b 이것도 2로 가야 하고요. 4를 집어넣어 볼게요. 16 플러스 4a 플러스 b 이것도 2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밑에서 위에 거를 선생님이 빼볼게요. 12 밑에서 위를 빼면 2a, b는 없어지고요. 2도 없어지고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처음 식에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2이므로 b는 10이 됩니다. 됐나요? 따라서 답은 a 플러스 b는 4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9번 보겠습니다. 함수의 형태가 나와 있고요. 문제를 보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분석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떻게 되죠? 자, 분배를 해버리면 합성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나와야 하죠. F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먼저 차근히 해볼게요. 첫 번째 G, F의 3이라는 것은 G의 F3과 같으므로 F3은 1로 가네요. G1은 6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F 인버스 G 인버스 9 한번 볼게요. F 인버스의 G 인버스 9예요. 자,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G 인버스 9라는 것은 결과가 9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보내는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9가 나오는 결과를 어디에서 보내요? 7에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F 인버스 7이 됐어요. 그러면 7은 어디에서 보내는 거야? 6에서 이렇게 7로 간 거였구나. 따라서 6이 되겠죠. 답은 6 플러스 6이므로 12가 되겠네요. 3번입니다.
다음 10번을 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을 지름을 양끝점으로 하는 원과 그 다음에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k 값은 하고 물었어요. 너무 정확하게 예쁘게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원 하나 그려볼게요. 원 하나 그리고 지름이 있는데 이 양끝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3,0이고 하나는 1,0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어.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k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반지름을 먼저 구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중심은 어떻게 되죠?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0이고요. 문제가 너무 쉬워요. 반지름은 뭐예요? 중심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는 2네. 그러면 반지름도 2가 되겠네요. 반지름은 2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자, 이제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한번 구해 볼게요. k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하고 그 다음에 중심 마이너스 1,0이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다 알고 계시죠? k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이게 반지름인 2가 됩니다. 그쵸?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이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바꿔버릴 거예요.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이 뭐예요? 제곱. 제곱하는 거를 많은 친구들이 잘 생각을 못해요. 꼭 제곱해주세요. 제곱하면 절대값은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4k 플러스 k. 자, 제곱하니까 당연히 루트 밖에 있는 건 제곱을 하면 4가 되고요. 안에는 루트만 없어지죠. 따라서 4k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볼까요? 3k 제곱 그 다음에 선생님이 4를 k라고 적었네요. 자, 플러스 4고요. 자, 넘겨서 3k 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k는 뭐죠? k로 묶어보면 3k 마이너스 4. 따라서 k는 0 또는 k는 3분의 4가 되고요. 자, 양수 k 값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3분의 4가 되겠네요. 따라서 4번입니다. 11번입니다. 3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 1, 알파, 베타를 갖는다고 했어요. 자, 세 실근이 가지고 있는데 단서가 나와 있는 게 1. 그러면 하나의 근이 1이라는 소리니까 x에 1을 넣어서 먼저 k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1 플러스 k 플러스 1 4k 마이너스 3 플러스 k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6k 플러스 6은 0이 되고요. k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x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은 없어지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7x k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6은 0이 됐어요. 그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되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조립제법을 이용해 볼게요. 간단하게 1, 0, 마이너스 7, 6 그리고 1로 조립제법을 해보겠습니다. 다 하실 줄 아시죠? 자, 이렇게 됐고요. 나오는 게 x-1과 x제곱 x-6은 0 이렇게 나오므로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하면 x 플러스 3 x-2는 0이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됐어요. 됐죠? 따라서 지금 알파는 마이너스 3, 베타는
2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에요. 자, 절대값이므로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절대값 하면 5가 되겠습니다. 알파와 베타를 다르게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보기에 문제에서 절대값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고 부호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절대값이므로 답은 5가 되겠네요. 그쵸?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이고 BC의 중점의 좌표가 1,2다. A를 A, B라 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일단 삼각형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A, B, C 표시를 해주고요. BC의 중점의 좌표, 무게중심이 원점. 자, 대충 이렇게 중점의 좌표가 1,2고요. A를 A, B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무게중심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 하나 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무게중심은 뭐죠? 중선의 교점이므로 요 i가 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우리 무게중심 어떤 성질이 있어요? 얘가 2대 1이죠. 맞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A, B와 1,2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0,0이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하려는 건 뭐냐면 이 원점의 좌표 0,0과 1,2의 외분점이 A다를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외분한 거예요? 2대 3으로 외분한 점이 바로 A가 되겠죠. 맞나요? 자, 외분점 구해볼게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2에서 3을 빼고 그 다음에 2 빼기 0 그쵸? 2에서 3을 빼고 그 다음에 4 빼기 0 그쵸?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고요.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두 개의 곱을 물어봤으므로 답은 8이 되겠네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쵸? 자, 다음 13번 해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나와 있고요. 이거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포인트.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p라는 i가 여기 p가 있으면 q라는 i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일단 P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P의 범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쵸?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수를 제곱을 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작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x는 3이라고 나왔어요. x가 3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이 있을 때 3이라는 건 그냥 여기 하나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q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또 나왔어. 지금 이 시험지에 몇 번째 나오는 거예요? 숫자 쪽이면 무슨 값? 사이값이야. 그러면 x-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를 다 더해주면요. a-2 그리고 a 플러스 2가 됩니다. 맞아요? 즉 당연히 어떤 a라는 기준이 있어서 마이너스 2가 된 거하고 플러스 2가 된 거는 순서가 마이너스 2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a-2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고요.
a 플러스 2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게 됩니다. 맞나요? 즉 a-2라는 것은 3보다 작거나 같고요. a 플러스 2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자, a는 5보다 작거나 같고요. a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즉, 이 아이를 통합해 보면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것이므로 답은 6이 되겠네요.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니까요. 6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됐어요. 자, 다음 14번 해볼게요. 복소수가 나와 있고요.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면 mn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하고 물었어요. 자, 볼게요. z제곱이 실수.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많이들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z제곱이 실수가 될까요? 보통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양의 실수가 되는 경우, 음의 실수가 되는 경우로 구분해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양의 실수가 되는 경우는요, z 자체가 실수여야 해요. 그쵸? 그리고 음의 실수가 되는 거는요, z가 순허수여야 해요. 기억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z가 실수거나 z가 순허수가 된다는 말은 먼저 z가 실수인 경우는 뭐가 0이 될까요? 허수 부분이 0이 되겠죠? 자, 첫 번째, z가 실수가 된다는 말은 허수 부분이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즉 m 플러스 n 마이너스 4가 0이 된다는 소리고요. m 플러스 n이 4가 된다는 소리네요. 그쵸? 자,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 O 이하의 두 자연수니까 한번 해볼까요? 1,3, 2,2, 3,1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자, 다음 두 번째, z가 순허수가 된다는 것은 실수 부분이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면 m-n이 0이 되는 거고요. m이 n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5 이하의 자연수니까 당연히 1,1, 2,2, 3,3, 4,4, 5,5 다 된다는 소리죠. 맞나요? 그래서 총 5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5 플러스 3 해서 8이야 하면 틀릴 건데 다행히도 보기가 없어요.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중복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중복되는 것 때문에 하나를 빼줘야 돼요. 그쵸? 그냥 세어봐도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7개.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자, 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BP가 3인 점 P와 X축 위의 점 Q에 대하여 AQ 플러스 QP의 최소값은 하고 물었어요. 문제만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3,2 여기쯤 A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4 여기쯤 B가 있을 겁니다. 자, BP가 3이고요. X축 위의 점 Q에 대하여 AQ, QP의 최소값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거 보세요. 도형의 이동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BP가 3이라고 힌트가 나왔으니까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Q는 뭐
이렇게 있을 거고 P가 뭐 대충 한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Q가 뭐 요렇게 최소값 뭔지 모르겠지만 한 Q는 여기 이쯤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Q하고 QP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자 보세요. 만약에 혹시라도 P가 좀 더 위에 있다면 좀 더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다고 하면 얘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길어지겠죠. 자, 이렇게 B는 이렇게 BP가 3이니까 이렇게 3인 반경 요런 원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원 이렇게 주위를.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렇게 원과 이 원 한 점과 이 원 사이 최소값은 이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거예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Q가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도형의 이동과 원을 합쳐둔 거라고 보면 돼요. A를 먼저 이동시킵니다. 여기로.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B와 쭉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연결해주고 이게 원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네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얘하고의 최소값은 이만큼 3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어요? 자, 여기 A-라고 할게요. 즉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X축을 반드시 이렇게 AQ 그 다음에 QP가 반드시 X축을 이렇게 지나도록 그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B하고 A-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3을 빼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A-와 P 사이의 거리입니다. 빼면 64, 그 다음에 이게 4니까 플러스 36 해서 10이 나왔어요. 그쵸?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반지름만큼을 빼준다고요. 따라서 10 빼기 3 하면 7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16번입니다. x에 대한 다항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제곱 형태로 두 개로 인수분해 될 때 세정수 A, B, C 구하는 문제죠. 자, 이 문제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전체가 완전제곱이 돼야지 이렇게 따로따로도 완전제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를 완전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먼저 전개를 부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전개할 때는요. 중간에 있는 항이 같도록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묶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두 항을 묶어서 각각을 먼저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 밑줄 친 부분부터 먼저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이 되겠죠. 다음 초록색 부분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a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이고요. 자, 이때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하여 앞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9x x제곱 마이너스 9x를 a로 치환할게요. 그럼 a 플러스 8 a 플러스 20 그리고 플러스 a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에 전개를 하면요. 28a 플러스 160 플러스 a가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아이 자체가 바로 완전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얘를 다시 전개를 해볼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8a 플러스 196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이 196이 되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a는 36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a 대신에 원래 x제곱 마이너스 9x였으니까 이걸 집어넣어 볼게요. 9x 플러스 1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9x니까 7이에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된 거고요. 이때 얘는 x 마이너스 7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즉 b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bc 해줘도 괜찮아요. b는 마이너스 7이 되고요. c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이므로 3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하면 답은 27이 되겠습니다. 5번이네요. 됐죠? 자, 다음 17번 한번 해볼게요. 17번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보통은 x-2라고 하면 그냥 x자리에 x-2를 넣어서 해줬으면 참 좋았겠지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값은 무조건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범위 나눠서 한번 풀어줄게요. 첫 번째 범위부터 해볼게요. 2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가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5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라고 하고,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는 fx.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0 정도 넣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이죠. 음일 때는 뭘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어서 2-x 이렇게 자리가 바뀔 거예요. 그러고 나면 fx가 x-3이므로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줍니다. x-3, 2-x를 x자리에다가 넣으면 2-x-3 이렇게 될 거고요. 계산을 쭉쭉 해볼게요. x-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겠죠?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x제곱 3x하고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기 위하여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필요하죠? 그러면 뒤에는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한꺼번에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볼까요? 1을 보면 위로 볼록인 거니까 1이었을 때 최대값을 갖겠죠. 따라서 최대는 4가 되고요. 최대값 정확하게 적어볼까요? 최대값은 4고요. 최소값은 1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값이므로 0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를 x가 2부터 5까지로 나눠서 해볼게요. 함수기 때문에 선생님이 2일 때는 그냥 등호를 두 개 다 넣어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수 하나하나 나눠져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한 거라서 둘 다 등호가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보면 한 3 정도 넣어볼까요? 절대값 안에 3 정도 넣어보면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요. 따라서 fx 곱하기 x-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하고 나서 집어넣으면 x-3 x-2니까 x-5 전개해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같은 방법으로 완전 제곱을 만들어 봅니다. 이건 쉽게 만들 수 있죠. 마이너스가 아니니까요.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때도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 볼 거예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최소값부터 먼저 구할까요? 최소값은 4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4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4가 기준으로 5가 더 가깝죠.
그러면 2가 뭐니까 2를 집어넣으면 최대값 그쵸? 하고 다음에 2제곱에서 마이너스 1 하니까 3이 됐습니다. 자, 이때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을 물었어요. 최대값은 지금 뭐가 더 큰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 있는 범위에서 최대값이 더 크니까 얘를 선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뒤에 있는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더 작으니까 얘를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합은 3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딱 봤을 때 바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문제집에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하지만 보통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하는 방법을 좀 잘 익혀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나와 있고요. 3차 다항식이라고 나와 있네요. 항상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알겠죠? 가 조건을 봤을 때 이걸로 나누어 떨어져. 자, 선생님은 나 조건을 먼저 쓸 거예요. 왜냐면 나가 좀 더 쉬워 보여요. f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다. 나머지 정리죠. 무슨 뜻이에요? 자, 나를 이용한 겁니다. F2는 마이너스 3이야. 이 말이죠.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무슨 뜻이지? 이거는 이 식으로 나누어 떨어져. 나머지가 없어. 그쵸?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F4 마이너스 F1은 나머지가 없으니까 0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F-2도 0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F1은 F4가 되고요. 또 F1은 F-2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F1을 넣은 거랑 F4를 넣은 거랑 F-2를 넣은 거랑 세 개가 다 똑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식을 대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2를 집어넣은 거하고 4를 집어넣은 거하고 F-2를 집어넣은 이 값이 다 같다는 말이죠. 이걸 선생님이 어리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얘로 식을 만들 거예요. 3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므로 fx라는 이 식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래. 그러면 앞에는 그냥 x로 다 시작하고 내가 2를 집어넣으나 4를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나 다 같은 어리라는 값이 나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떤 3차 다항식에서 그쵸? 3개의 식이 나와 있고 그게 다 같은 값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고요. 개수가 만약에 2라면 앞에 2를 붙이면 되고 가로 앞에 3이라면 3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아직 무슨 단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의 단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F2 집어넣어 볼게요. 2를 넣으면 1,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고 플러스 R 이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어요.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R이 마이너스 3이므로 R은 5가 되겠네요. 그쵸?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F0이죠. 자, 따라서 F0은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2, 그리고 R은 5라고 나왔으니까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8이 5, 4, 2, 8 플러스 5 돼서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다음 19번 볼게요. 자, 19번식은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선생님은 이렇게 좌표가 나와 있을 때 대충이라도 좀 그림을 그려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지만 눈에 좀 직관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좌표축을 적고요. 2,3이니까 2,3 대충 한 여기쯤. 자, 7,1이니까 7,1 한 여기쯤. 여기 A, 얘가 B. A가 2,3이었고요. B가 7,1이었고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4,5니까 4,5 한 여기쯤. 여기 이렇게 C가 4,5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BC 위의 점 D에 대하여 AB 위의 점 D에 대하여 AB가 직선 AB이기 때문에 연장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직선 AB 이렇게 연장을 해볼게요. 됐죠? 자, 이렇게 연장을 했고요. D에 대해서 D가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요. 그쵸? D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점이 이렇게 바깥으로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C하고 평행한 직선이 BC와 평행한 직선이 BC와 평행한 직선이니까 일단 BC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BC와 평행한 직선이 AC와 만나는 점 어떤 BC와 평행한 직선이 BC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AC가 직선 AC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고요. BC가 만나는 점 그러면 뭐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 AC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죠.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뭔 소리인 줄 알겠죠? 얘네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의 넓이. 자, 직선 AB 위에 점 D.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그 BC하고 평행한 직선을 우리가 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BC하고 평행한 직선을 이 선이라고 해봅시다. 이 선. 평행한 직선, BC와 평행한 직선, 이 직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 선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AB 위의 점, 이게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와 평행하게 만나는 점,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ABC와 그 다음에 AD 넓이가 4대1이 되도록 하는 점, 모든 점 D의 Y좌표 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넓이의 B가 4대1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4대1이니까 넓이 B가 삼각형 A, B, C 대에 삼각형 A, D, E의 넓이 B가 4대1이므로 닮은 B는 2대1이 되겠죠. 그럼 얘가 닮은 B가 2대1이라는 거는 얘가 2대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뒤의 좌표는 뭐라고?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한 점이 바로 D가 되는 거예요. 점 D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왜? 넓이가 4대1이니까 그러면 닮은 B는 2대1이어야지. 얘가 2대1이면 각각 길이가 똑같다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바깥쪽에 있는 요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거 해볼게요. 자, 바깥쪽에 만약에 혹시나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 선 얘랑 이렇게 두고 하면 얘가 D-가 되고요. 이게 E-가 돼서 이렇게 만나는 이 삼각형 보이시나요? 이 삼각형이랑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2대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건 선분 AB를 1대 뭘로? 3으로 외분한 점이
바로 D-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 뭐예요? 이제 점을 구해야 되겠죠? 자, D점부터 먼저 구해 볼게요. A, B가 A하고 B는 여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1대 1로 내분한 점이니까 2분의 7 플러스 2, 2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9,2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D-는요 1대 3으로 외분한 점이에요. 앞에서 뒤에 거 빼고 빼기 1 곱하기 7, 그쵸? 3 곱하기 2 해서 빼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3 곱하기 3 해서 빼줘야 돼요. 그쵸?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4가 되겠네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뭐죠? 이 둘의 곱이에요. Y좌표의 곱은? 하고 물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만 잘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좀 줄여야 되겠네요. 자, 한 번에 다 나오게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자, 왼쪽에 있는 거 좀 지우고요. 지워서 자, 여기다가 풀이를 좀 할게요. 자, 양수가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K, 0, 0, K가 있습니다. 자, 풀이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이것도 그림을 먼저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세요. 자, 표축이 있고요. K, 0과 0, K. 자, 이렇게 A하고 B가 A점, B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삼각형 OAB의 내부에 있으며 O가 원점이겠죠. 삼각형 OAB, 이렇게 삼각형 OAB 선생님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내부에 있으며 AOP와 BAP가 서로 같다 하기, 대체 어떻게 그리는 거지? 한번 볼까요? 대충 AOP와 같으려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한 P가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AOP니까 요각 보이세요? 이 각과 그 다음에 BAP 이각 요각이 서로 같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각하고 이렇게 같게 만든다. 이때 이 P의 Y좌표의 최대값을 MK라고 하고 다음은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자,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좀 잘 읽어볼게요.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중3 때 나오는 내용인가요? 접선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때 삼각형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으면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똑같다를 말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만큼이. 자, 그러므로 점 O를 지나고 AB와 점 A에 접하는 원을 C라고 할 때 그러면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원을 그리는데 점 O를 지나면서 직선 AB와 A에서 접한대요. 그럼 직선 AB와 A에서 접하려면 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여기에 접하는 거예요. A에서.
A에서 접하고 그럼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접하니까 당연히 얘는 90도가 될 거고요. 지금 우리는 OAB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면 얘도 90도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때 자 내부에 있고 자 이게 원 중심도 C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OAC가 45도인 거 아시겠죠? OAC 왜냐면 지금 얘가 90도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이거는 45도야. 자 그럼 점C의 좌표는 앞에서 얘가 2분의 K라고 했어요. 2분의 K일 수밖에 없죠. OA 길이가 K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건 2분의 K이고요. 따라서 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겠죠. 밑에 있을 테니까요. 자 또한 C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라고 했습니다. 1대 루트 2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길이는 그냥 2분의 K니까 거기다가 루트 2를 곱한 2분의 루트 2 K가 나에 들어갈 빈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Y의 좌표는 P가 45도, PCO가 45도일 때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볼게요. P가 이렇게 이 호 위를 이렇게 지나다닌단 말이죠. 근데 언제일 때가 이렇게 딱 중심에 여기 와 있을 때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 P가 바로 최대일 때야. 그러니까 이 최대값은 MK라는 거는 얘의 Y좌표, P의 Y좌표이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는 C에 있는 원래 좌표에서 반지름만큼을 더해주면 바로 P의 Y좌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가나에 알맞은 식을 각각 FK, GK라고 하고 알맞은 수를 P라고 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FP, K 자리에 어떻게 집어넣는 거예요? 얘가 잠깐만요. 선생님이 다를 잘못 적었네요. 다는 K를 묶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에 다가 들어갈 거예요. 이만큼이 다입니다. 그러면 다 자리에 K 자리에 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에 곱하기 2분의 1 됐나요?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맞아요? 바로 곱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됐고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플러스 4분의 루트 2니까 없어지고 답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돼요. 그냥 빈칸 채워 넣기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림을 조금만 정확하게 그려주고 살펴보면 아마 눈에 쉽게 보일 거예요. 21번입니다. 자, hx를 우리는 그리는 게 목적이고요.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hx를 보니까 a보다 작다 해서 어떤 fx 그래프를 그리고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게 먼저가 돼야 되겠죠. 그 전에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식 정리하면요. 필요하고 플러스 2가 되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식은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이 필요하죠. 플러스 1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림을 선생님이랑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오른쪽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정확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1, 마이너스 2. 자,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fx식은 위로 볼록이고요. 위로 볼록이므로 뭐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 다음에 gx식은 아래로 블록이므로 아래로 블록하게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됐죠? 자, 지금 선생님이 겹치게 그렸지만 겹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hx이고요. 그리고 fx는 그대로 그리되 gx는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보라색 그림은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마저 읽어볼게요.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거나, 그쵸? 그런데 fx는 지금 보세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인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뒤쪽은 fx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뒤쪽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아, 이 a라는 i는 마이너스 1보다 클 수는 없겠구나. a는 마이너스 1보다 클 수 없다. 왜?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fx를 다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클 수 없어요. 작거나 같아지겠죠. 자, a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림을 그렸고 이제 기억을 볼게요. 기억 0,k가 a를 만족시키는 실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아까 선생님 금방 뭐라고 했어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앞에 있는 게 0이라는 거는 a, b에서 0,k라는 소리니까 a가 0이라는 소리죠. a 0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k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 마이너스 1,4라는 것은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일 때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가 존재할 수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자, 왼쪽 편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식에다가 g, 자, 니은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니은. 자, g에다가 gx 플러스 4.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gx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gx 플러스 4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맞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나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딜 지났는지 알고 싶은 거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 2 마이너스 2라서 2가 나옵니다. 즉 f-1하고 그 다음에 g3하고 같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x-1을 집어넣은 값하고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딱 만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바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2를 지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라색을 왼쪽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럼 이 보라색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 가능해. 이렇게 나왔어요. 됐나요? 따라서 니은도 정답 맞는 거고요. 자, 이제 디귿을 한번 해볼게요. 니은은 누리가 된다는 걸 지금 알아냈어요. 알아차렸고, 자, 디귿은 해보면,
자, 첫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4로서 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일 때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마이너스 2까지는 fx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 i는 보라색은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만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f가 마이너스 2일 때 뭐였는지부터 일단 먼저 알 수 있어야죠. f-2는 식을 보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이 나왔습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니까 1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식에도 똑같이 1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알아내면 되겠죠. gx도 x-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1이 되는 이 gx를 알아낼 거예요. x-1은 풀마 루트 3일 거고요. x는 1 풀마 루트 3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오른쪽 여기에 있는 왜 지워졌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요게 이렇게 얼마만큼 당겨왔니?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3 이만큼이 당겨와봤자 내려가기 때문에 안 돼요. 여기 있는 게 완전히 당겨와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1 플러스 루트 3이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3 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당겨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하니까 이거는 3 플러스 루트 3이 돼서 바로 이 값이 b가 돼야 되는 거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해볼게요. 하나씩. 자, 세 번째.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계 위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f-3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우리는 gx에서 마이너스 2인 건 바로 알 수 있어요.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꼭지점의 좌표인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바로 나오죠. 뒤에서는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였어. 그쵸? F에서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였어. 얼마만큼 당겨오면 요 A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4만큼 당겨오면이니까 B는 4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모든 원소의 합이에요. M은 정수이고 모든 원소의 합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M 플러스 A, M 플러스 B. 그럼 볼까요? 여기서 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4라면 이제 더 이상 밑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겨와봤자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3일 때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이렇게 없어지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1만 남고요. 따라서 5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맞는 답이 나왔네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어렵진 않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이동을 해서 딱 붙였다고 생각해요. 붙였을 때 계속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면 얼만큼 이동하면 될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2번 해볼게요. 단답형이고요. 이제부터 간단한 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평면 위에 2,2를 마이너스 2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4,b일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4
a는 2고요. 마이너스 1에서는 5만큼 이동시키면 b, 따라서 b는 4입니다. a 플러스 b니까 답은 6이 되겠네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최대값. 자, 서로 다른 두 점 어떻게 하죠? 판별식 이용해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넘기면요. 플러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짝수 판별식 사용할까요? 9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게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따라서 k는 10보다 작고요. 최대값이기 때문에 답은 9가 됩니다. 됐죠? 자, 다음 24번 볼게요. 해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 어렵지 않은 그냥 연립 방정식 문제고요. 그냥 해 구하기 위해서 y는으로 바꿀게요. 2x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겠죠? 4x 제곱 마이너스 6에 2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0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플러스 3은 0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뭐예요? 완전 제곱이네요. 따라서 x는 2분의 3이 나왔고요. x 자리에 대입을 해보면 y는 2가 됩니다. 알파 베타 x가 알파 y가 베타라고 했으므로 답은 3이 되겠네요. 자, 다음 25번입니다. 서로 평행할 때 평행 뭐가 같죠? 기울기가 같으니까 그냥 기울기 갖다 이용해주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2분의 a는 b분의 1 그러면 ab는 2. 자,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a 최소값 ab 플러스 2a 플러스 b 플러스 2의 최소값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대체 최소값 어떻게 구해? 당황하지 말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최대치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일단 첫 번째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2차 함수인 경우에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최대치수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해야 될 건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산술기하. 자, 이것도 많이 쓰여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많이 쓰일 겁니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목적은 이건데 지금 모르니까 내가 2a 플러스 b부터 한번 먼저 구해보자. 자, 이거 산술기하 쓰면 어떻게 되죠? 2루트 2ab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ab가 반드시 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양의 실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고요. ab가 2라고 했으므로 이건 2루트 4, 즉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은 다시 올라와서 이 식은 ab는 처음에 2였고 이건 4보다 크거나 같고 자, 조금 자세하게 쓸게요. 2a 는 플러스 b의 플러스 4가 되고요. 2a 플러스 b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에는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8이 됩니다. 아시겠죠? 26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사창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식을 봤을 때 반복되는 이런 식이 보이죠. 자, 반복되는 형태가 보일 때는 이걸 똑같이 t로 치환을 합니다. t로 치환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식을 정리를 하면 12 플러스 3이고 이렇게 되죠.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t 플러스 3, t 플러스 5는 0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했었던 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k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이 됐고요. 실근하고 허근을 모두 가짐으로 첫 번째 앞에 있는 식을 1번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식을 2번이라고 할게요. 앞에 있는 식이 실근이면 뒤에 있는 식은 허근이 될 거고요. 앞에 있는 식이 허근이면 뒤에 있는 식이 실근이 돼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1번이 실근, 2번이 허근 갖는 거를 해볼게요. 자, 실근, 허근은 어떻게? 판별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첫 번째를 실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근이라고 둘게요. 자, 이렇게 실근하고 허근이라고 뒀어요. 그러면 k제곱이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k제곱이 20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네요. 자, 12고 문자 쪽이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 숫자 쪽. 숫자 쪽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즉 사이값.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쵸? 자,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인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고 2루트 5보다 작은 이런 식이 된다.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요 범위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연수 k의 값이에요. 그래서 범위에 적용되는 거는 이쪽밖에 없네요. 그래서 k가 2루트 3보다는 크고 2루트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것만 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번이 음수고 그 다음에 뒤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고 k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또는 하고 사이값이 반대가 될 거니까 얘는 k가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 k가 마이너스 2루트 5보다는 작고 또는 k가 어떻게 2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만약에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2루트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루트 5 2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자, 만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범위에서 자연수 k의 값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연수니까 다 제곱을 해버려. 제곱 얘는 12 얘는 20. 자, 제곱수 중에 이 사이에 있는 거 뭐죠? 16. 그렇다는 것은 k는 4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다음 27번 볼게요. 자, x에서 x로 가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은 이거 5개밖에 안 되는데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x에서
x로 가는 1, 2, 3, 4, 5 1, 2, 3, 4, 5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먼저 볼게요. 분석 어떤 두 개를 더해서 4가 나왔어. 4가 나오려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는데 어떤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더하면 절대 4가 나올 수 없죠.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도 2가 얘도 2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서 F 인버스 마이너스 2가 2라는 것은 F2는 마이너스 2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처음에 선생님이 이걸 이상하게 적었네요. 다시 숫자를 적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집합에 있는 숫자를 이상하게 적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2는 마이너스 2야 했으니까 2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그쵸?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자 이제 다음 이걸 해봐야 되겠죠. F 마이너스 1은 2야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F 인버스 2는 F 마이너스 1하고 똑같아. 두 개의 값이 똑같아. 즉 무슨 뜻이에요? 어떤 2로 가는 어떤 i가 있어. 그 i의 값이랑 마이너스 1의 값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가 돼버리면 한번 해볼까요? 1이면 2가 돼버리면 어떻게 이상하게 될 거니까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그냥 선생님이 만약에 F2 마이너스 1이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1이면 얘도 F 인버스 2도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F1은 2가 돼야 되는 거 맞나요? 그쵸? 맞아요? 그럼 보세요. 문제에서 K가 0하고 1일 때 나를 이용해서 요게 성립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F1과 F-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은 1이고 1은 2이므로 모순이 생기네요. 왜냐면 0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나에 의해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모순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F0을 해볼까요? F0이 F0이 아니라 F-1이 0이라고 해볼까요? F-1이 0이면 그러면 F 인버스 2도 0이어야 해요. 그쵸? 그럼 F0은 2여야 하고요.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성립이 되나요? 얘는 0 성립된다고 했으니까 F0과 F-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야 되네요. 자 이거는 성립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볼게요. 마이너스 1이 0이고 0으로 갔고 0은 2로 갔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쵸? 자 얘가 2였으니까 이건 음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로 갔고 1은 1로 가면 완벽해지네요.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다음 이제 구해볼게요. 다 최종적으로 해보면
6 곱하기 F0은 2니까 2 더하기 5 곱하기 F1은 1이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12 플러스 5 마이너스 4는 13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28번 볼까요? 집합이 5개가 있고요. 이 집합 가볼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B 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6배이다. 자, 모르겠으면 그림, 벤다이어 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대충이라도 그려보는 게 눈에 아마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B 차집합 A라는 것은 요만큼 부분이에요. 보라색 부분, 그쵸? 그 다음에 B의 여집합하고 A 합집합은 이 보라색을 뺀 나머지네요. 즉 전체에서 B 차집합 A를 뺀 부분이에요. 그쵸? B의 여집합과 A의 합집합. 그러면 우리가 이 보라색 부분을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소문자 A라고. 여기에 있는 원소의 합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 나머지 여기에 있는 원소의 합은 뭐가 되겠어요? 6배라고 했으니까 6A가 되겠죠. 나머지는 6A가 됐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모든 원소는 1, 2, 4, 8, 16, 32인데 이걸 다 더한 것은 B차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과 나머지 있는 원소의 합의 결합이기 때문에 7A가 됐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건 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40이고 이렇게 하면 20이니까 63이 됐네요. 63. 그쵸? 그러면 A는 9라는 소리고 즉 B에 있는 원소는 여기 보라 색깔의 원소의 합은 9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합이 이렇게 6가지라는 말이죠. 이 두 개의 원소를 합해서 9가 나오는 거는 1하고 8뿐이에요. 그래서 B 차집합 A에 있는 원소는 1하고 8이구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자, 그리고 합집합 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요 A 부분은 3개가 될 겁니다. 그쵸? 근데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1하고 8을 뺀 나머지 4개의 원소들 중 작은 거 3개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죠? 2, 4, 16이 되겠죠. 자, A는 뭐가 되면 된다고요? 2하고 4하고 16이 되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합을 구하는 것이므로 답은 22가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참고 끝까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서 선생님이 풀이를 할 건데 이제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 파악할 때 조금만 신중하게 한번 볼게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사각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A입니다. O, A, B, C, D. 자, 이거 빼기 아니에요. 이거 빼기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각뿔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O, A, B, C, D.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꼭지점 저 위에 있는 거를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을
짝대기 그리고 그 다음에 ABCD 이렇게 하면 이 정사각부를 나타내는 우리 왜 사각형 ABCD 이렇게 하듯이 정사각부는 이렇게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 전부 다 정사각뿔이기 때문에 모든 모서리가 다 똑같고요. 즉 요것도 A고요. 뭐 얘 밑에 있는 아이들도 다 A예요. 다 A로 이렇게 둘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는 O, E, F, G, H 보이시죠? 자, 이 아이들은 전부 다 B로 이루어진 아이들이에요. 즉 얘네도 다 B, 전부 다 B로 이루어진 아이들이에요. 이 사각뿔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부피의 합이 2 루트 2야. 단서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 AF 길이가 2일 때, 자 AF 요거예요, 그쵸? 이 AF의 길이가 2일 때 이 사각형 ABFE 이 무슨 사각형일 것 같아요? 등변 사다리꼴이죠. 이때 얘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러면 32 곱하기 S제곱의 값은 뭐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쵸? 자, 이거 단서가 2라는 게 나왔고, 자, 이 S를 구하고, 즉, 나머지 이제 세 번째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은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고, 정면으로 안 보이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밑에다가 그림을 간단하게 다시 그려볼게요. 자, 얘는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보이고 조금씩 내리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는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자, 먼저 OAB 정면으로 보이도록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물론 정삼각형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정삼각형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시고 이걸 한번 써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렇게 정삼각형 좀 이상한데요? 그쵸? 다시 정삼각형. 자, 이렇게 정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O, A,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F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여러 가지 길이를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좀 적을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A 빼기 B가 되겠죠. 자, 이거 정삼각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 밑으로 이걸 이렇게 쭉 수선의 발을 그릴게요. 밑으로 쭉 내려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1대 2대 루트 3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60도이므로 여기가 2면 얘는 1이고요. 얘는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이 그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밑변을 또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그릴게요. 얘가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이 각각이 지금 A예요. 그죠? 1대 1대 루트 2
그러면 대각선 하나는 루트 2고 얘는 2분의 루트 2a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5에서 수선의 발을 자, A랑 이렇게 쭉 그려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쭉 내려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고 나서 얘를 H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에 O, H, C. 자, 앞에서 위에서 보이는 이 변을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빗변은 당연히 A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각선 하나 2분의 루트 2 A고요. 그쵸? 피타고라스 사용하면 2분의 루트 2 A. 그냥 봐도 정사각형, 이거는 선생님이 빠르게 했지만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다 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위로 이제 살짝 올려서 볼게요. 부피의 합이 2루트 2라고 했으므로 1번 이 부피의 합을 구하기 위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부피의 합 O, A, B, C, D부터 먼저. 자, 부피 밑변 A제곱 곱하기 높이 어떻게 되죠? 2분의 루트 2 A.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뿌리니까 3분의 1. 그러면 루트분의 루트 2 A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O, E, F, G, H를 해보면요. 이제 A가 아닌 B로 다 이루어질 거니까 6분의 루트 2 B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쵸? 자, 부피의 합. 그러면 6분의 루트 2로 묶을까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하면 2 루트 2이므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6이니까 12가 됐습니다. 이거 아마 단서일 거예요.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 여기에 첫 번째 선생님이 그림에서 F에서 밑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 수선의 발을 P라고 두고요. 자, 삼각형 APF에서 피타고라스를 좀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 빗변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그쵸? 그러면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4분의 3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요. 4를 다 곱하면 4를 다 곱하고 바로 할까요? 이렇게 나왔고요. 계산을 바로 해보면 으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4가 됐습니다. 뭔가 이 세제곱이 나왔고 여기에 나왔으니까 a 플러스 b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죠? 자, 이 두 번째. 자, 우리 세 번째 s.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를 s라고 아까 뒀나요? 자, 두 번째 s 한번 구해 볼까요?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면 됩니다. 그쵸?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하고 계세요? 4분의 루트 3 A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B 제곱. 그쵸? 4분의 루트 3으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지만 바로 이렇게 적어줄게요.
우리가 그러면 위에 있는 단서에서 a 플러스 b를 알 수 있습니다. a 세제곱 이렇게 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므로 자, 하나씩 넣어볼까요? 이건 4고 얘는 12고 그러면 여기에서 a 플러스 b가 3이 됐구나 이렇게 나왔고요. a 마이너스 b에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ab 그쵸?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b부터 먼저 해볼까요? a 마이너스 b 잠시만요. a 플러스 b가 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단서를 이용해 볼게요. 자, 이 식을 이용하면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ab 이게 지금 4가 된 거죠. 얘는 9이고요. 맞죠? 그러면 3ab는 5이므로 ab는 3분의 5가 됐습니다.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20 3분의 7이고요. 자, a 차집합 b의 제곱이 3분의 7이 나왔어요. 자,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자, 3번 다시 3번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32 곱하기 s제곱이에요. 왜 s제곱을 했는지 아마 나올 겁니다. 32 곱하기 s제곱은 32 곱하기 자 아까 s가 뭐였어요? 요거 제곱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16분의 3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쵸? 그러면 32 곱하기 16분의 3 a 플러스 b가 3이었으니까 9고요. a 차집합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아까 우리가 3분의 7이라고 나왔어요. 됐나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하면 이렇게 2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래서 그치? 63이니까 126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자 선생님이 그냥 풀 때랑 설명하다가 하니까 막 이렇게 정신이 없었어요.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자 옆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차근차근 분석해 볼게요. 함수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fx와 일단 작게 해서 한번 볼까요? fx와 직선 gx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ab를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ab가 지름이구나.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지름을 선생님이 표시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어떻게 지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뭐 일단 보지 않아도 원하고 만나는 요 점, 그다음에 P점 보이죠? 자, 이렇게 만나는 요게 당연히 90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거 보자마자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고 그다음 계속 볼게요. 지름을 하고 만나는 원C가 있다. 이 원C와 이 fx는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는 4점 중 OAB가 아닌 점을 P라 하자. A, B, P의 넓이가 이 A, OB의 넓이의 5배일 때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즉 삼각형 OAB의 넓이보다 PAB의 넓이가 5배가 많대요.
자, 여기서 보면 밑변은 정해져 있어요. 그쵸? 왜냐면 뭐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넓이가 5배라는 소리는 높이가 5배라는 소리랑 같아요. 높이가 5배. 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A점을 알파, A 알파. 자, 여기 보면 왜 그런지 알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기다가 적을까요? fx가 ax 제곱, gx가 mx 플러스 4a. 이렇게 적어놓고 다시 밑으로 내려갈게요. 알파, a 알파 제곱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베타, a 베타 제곱이라고 두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뒀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차 함수가 있어요. 만나는 두 점을 이렇게 뒀어요. 뒀으면 뭘 구해야 돼요? 교점이니까 지금 교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교점의 좌표 x를 하나는 알파라고 뒀고 하나는 베타라고 둔 거예요. 즉 두 근, 뭐의 두 근이죠? 자, 옆에다가 자, 이렇게 그림 좀 크게 해놓고 자, 옆에다가 적을게요. 보세요. ax 제곱과 mx 플러스 4a 얘네 둘의 교점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예요. x좌표, 즉 두 근이라고 할까요? 두 근, 교점의 두 근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인 거예요. 즉 한쪽으로 넘겨보면 a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a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알파 플러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즉 x 마이너스에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분의 m이 됐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그냥 쓴 거예요. 자, 다음 알파 베타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죠. 근데 a분의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숫자가 나와버렸네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거 나중에 쓸 단서로 사용할 거니까 잘 보세요. 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할 거냐면 지금 OAB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OAB 삼각형 OAB에서 이를 직각을 이용을 할 건데 선분 OA하고 그 다음에 선분 OB는 수직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두 기울기 해볼게요. 어차피 O는 0,0이니까 그죠? 면 알파분의 A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분의 A 베타 제곱, 즉 뭐예요? 없어지면 A 제곱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라고 했잖아요. 즉 가지고 오면 A 제곱은 4분의 1이 되고 A는 2분의 1이 됐습니다. 됐나요? 자, 쭉쭉쭉쭉 올라갈 필요도 없겠네요. 지금 보다시피 뭐예요? 아래로 블록이죠. A가 음이 나올 수 없어요.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플마지만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만 가능.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나왔어요. 와우, A 2분의 1? 그럼 다 바꿔야지. 바꿔. 자, 선생님이 처음에 시험지에서 문제 풀 때는 사실 귀찮아서 안 바꾸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므로 그냥 바로 바꿔버릴게요. 아니면 옆에다 그냥 다시 적을까요? 그러면 이제 요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2분의 1 x제곱이 됐고요. 이거는 mx 플러스 2가 됐고요. 자, 이것도 점도 다 바뀝니다. 점은 그냥 바꿔버릴까요? 점은 지우고 자,
a는 뭐예요? 그러면 알파 콤마 2분의 1 알파 제곱. 그쵸? 얘는 베타 콤마 2분의 1 베타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처음부터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하면 안 돼요. 설명을 차근차근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번에는 뭐에서 이용을 할 거냐면요. 삼각형 APB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수직임을 이용할 거예요. PA와 그 다음에 PB가 수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용할 건데, 그러면 P는 뭐죠? P 아까 나왔어요. P K, FK라 하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P 자 K, 2분의 1 K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자, 이제 해봅니다. AP 알파 X 좌표 빼고요. 2분의 1 알파 제곱에서 2분의 1 K 제곱을 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베타 마이너스 K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2분의 1은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4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K 얘 합차니까 하나씩 약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앞에 식에서는 알파 플러스 K만 남고 뒤에 식에서는 베타 플러스 K만 남았어요.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니까 알파 플러스 K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K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전개를 해보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의 K 그 다음에 K 제곱은 마이너스 4고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이제 요 위에 있던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볼게요. K 제곱 먼저 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M입니다. 그쵸? A분의 M. 근데 우리가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2M이 되겠네요. 그러면 2MK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였고요. 그럼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됐고 즉 K를 약분해 버릴까요? K는 약분해 버리면 0은 아니니까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M 하고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K는 마이너스 2M 이렇게 나왔어요. 즉, 이 P라는 이 점은 마이너스 2M, 4M 제곱이니까 2M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됐나요? 자, 그리고 이거는 gx를 선생님이 y라고 이렇게 둘게요.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높이가 이제 5배 차이나 이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AB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서로의 높이가 5배가 차이 난다는 걸 할 거고요. 이제 해볼게요. 자, 보세요. P와 AB 사이의 거리. 자, 직선 AB 요 밑에도 적게 y는 mx 플러스 2인데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고 적을게요. 자, 점은 지금 요 P라는 점 요거랑 그 다음에 0, 0 사용할 겁니다. 직선과 첫 번째 이 직선과 0, 사이의 거리부터 먼저 하면요. 루트 플러스 1, 2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B 마이너스 2M, 2M 제곱 사이의 거리를 하면요. 절대값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m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1번과 2번의 비가 1대 5라는 거예요. 그쵸? 1번에서 5배를 곱하면 2번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분모를 날려버릴게요. 분모는 그냥 적어볼까요? 자, 여기 1번 식에서 곱하기 5를 하면 2번 식이 돼. 이거는 알 수 없으니까 절대값. 분모는 날려버리고 제곱 할 필요는 없겠네요.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2가 플마 10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쵸?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4m제곱이 플러스 10이었다면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m제곱은 마이너스 2니까 안 돼. 두 번째 4m제곱이 마이너스 10이면 넘으면 12니까요. m제곱은 3이고 즉 m은 루트 3이야. 이렇게 됐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m까지 다 구했어요.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K는 뭐예요? m이 루트 3이면 K는 아까 마이너스 2m이라고 했으므로 K의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쵸? 즉 F 마이너스 2 루트 3과 그 다음에 G 2 루트 3을 곱해 이 말이네요. 자, fx는 첫 번째 식 f 2 루트 3, g 2 루트 3 요 위에서 적어볼게요. f 2 루트 3 f 마이너스 2 루트 3인가요? 마이너스 2 루트 3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12이므로 6 이렇게 됐고요. g 2 루트 3 집어넣으면 m은 아까 루트 3이었으니까요. 루트 3 2 루트 3 플러스 2니까 8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요 위에다가 답 뭡니까? 6, 8, 48 해서 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30번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냥 선생님이 설명이 길어졌을 뿐이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아마 다들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못 풀었다고 해서 난 30번 절대 못 풀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의고사 다 한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문제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